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원화 가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475원을 터치했습니다. 1475원을 터치했는데요. 급격하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애완시장에서 장중 1475.4원을 터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날 주간거래 종가보다 9.0원이 오른 10시 30분 현재 1474.9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1475원을 터치했습니다. 1475.4원을 터치했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이 원화값이 밑을 모르고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데요. 자, 도대체가 협상이 잘 됐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이 잘 됐다 그러면서 왜 원화 가치가 이렇게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지금 이와 같이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요.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주식이 오르는 건요. 돈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지금 주식시장이 다 오릅니다. 여러분 뭐 미국 주식시장 오르는 거 아시죠? 일본도 오릅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립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르는 건데 근데 한국은 이제 이게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국도 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값 때문입니다. 집값만 아니면 금리를 내리면 기업도 좋고 개인도 좋고 우리 개인도 말이죠. 다 빚으로 삽니다. 사실 집 하나 갖고 있으면 그중에서 절반은 다 은행 겁니다. 아니 3분의 2는 은행 거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다 빚으로 살고 이자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을 내려야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자를 낮춰주는 거거든요. 한 달에 뭐 15만 원씩 뭐 20만 원씩 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생색만 낼 뿐이지 별 도움이 안 돼요. 한 달에 15만 원 받아가 뭐 하겠습니까? 아니 한 달도 아니고 뭐 1년에 몇 번 그 퍼준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15만 원씩 퍼줬잖아요. 어떤 사람들 50만 원씩 퍼주고 그거 필요 없어요. 더 중요한 건 금리를 내려줘야 돼요. 근데 금리를 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리는 이유는 집값이 폭등할까 봐 못 내리는 거거든요. 결국 집값 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는 거고 금리가 못 내리기 때문에 기업이 죽어나는 거고 기업이 죽어나고 또 개인도 죽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없는 거고 가처분 소득이 없으니까 쓸 돈이 없는 거고 따라서 경기가 죽는 거고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지금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돈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수출은 안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지금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 원화 가치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1475원을 터치했다는 것은 이제는 1,500원까지 가는 건 뭐 기정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금융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1,500원을 가면 개입하겠다. 원래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개입을 하면 벌써 인위적인 냄새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게 당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게 심각하구나. 당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하구나. 라고 해가지고 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개입을 안 하면 안 될 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그냥 1,500원, 1,600원, 1,700원 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1,500원에서 한번 제동을 걸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00원에 갈 것 같으면 금융당국이 개입하겠다. 인위적으로 말이죠. 이제 원화 가치를 떨어지는 걸 막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경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요. 이거 난리 납니다. 첫 번째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앉아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이죠. 말하자면 이게 1475원이 되잖아요. 그럼 1475원을 줘야 1달러를 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한국 돈 필요 없어요.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팔면 그 한국 돈을 가지고 달러를 바꿔갖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꾸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야. 아무리 주식이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주식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주식은 조금 오르는데 이 원화 가치는 뚝 떨어지면 달러 가치는 오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는 다 좋은데 우리만 이제 죽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다가 비투 그냥 몰빵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믿고 몰빵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지금 뭐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몰빵한 사람도 있고 관세 협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몰빵한 사람도 있고 미국도 오르고 일본도 오르니까 우리도 오를 거라고 몰빵한 사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몰빵한 사람도 있고 자
이 몰빵했는데 주식값이 떨어졌다? 그때는 난리 납니다. 지금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고위급이 뭐 B2까지 권하고 주식 투자 하라 어쩌고 떠들어댔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재명도 뭐 4천 간이 5천 간이 지금 5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주식 투자를 권한 거 아닙니까? 집 팔아 가지고 주식 투자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빚을 많이 졌는데 주식값이 떨어진다? 아우성 난리 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곤경에 처하고 그리고 나락 가겠지만 나라가 문제야. 이재명 정부도 이재명 정부지만 나라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대한민국 IMF 또 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자유우파는 IMF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몰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IMF 안 가고도 이재명 정부는 오래 못 갈 거로 생각이 돼요. 지금 뭐 항소 포기시키고 하는 거 보면은 저거 뭐 오래 가겠습니까? 자, 그건 뭐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경제가 나락가면 말이죠. 이번에는 살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IMF 때는 그래도 우리가 그때 우리만 어려웠지 다른 그 전체적인 경기는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또 구제금융을 받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온정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세계에서 한국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이재명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과연 IMF에서 우리를 얼마나 도와줄지 그것도 장담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로 정말로 나락갈 수 있습니다. 그게 베네수엘라 아닙니까? 우리는 IMF를 갔었지만 그 IMF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또 자력 갱세해가지고 뭐 금모으기 하고 막 그래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는 일어난 거예요. 근데 IMF 갔다가 못 일어나는 나라들이 많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IMF 몇 번 갔다가 못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미국에서 통화수업 해가지고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통화수업도 안 해주잖아요. 안 해줄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통화수업도 안 해주고 또 우리가 이제 나락하면은 이번에는 헤어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헤어나기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나? 베네수엘라 간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만들어놓은 경제 성장, 이걸 갖다 좌파들이 다 망쳐버리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말이죠. 그냥 피눈물 흘리면서 박스 주워서 산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따라서 결국은 우리는 말이죠. 이 IMF 가는 거를 어떻게든지 이거 안 가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런 능력이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돌아와서 뭐 나라야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뭐 한번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 개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말이죠.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봅니다. 뭐 자기 돈으로 하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이러도 얼마나 잃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은 좀 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환율이 급등할 때는 말이죠. 바깥에서 뭘 사오는 거 있잖아요. 뭐 사다가 가공해서 파는 거, 원자재 값, 뭐 예를 들어서 목재 사와야 되고, 뭐 철강 사와야 되고, 뭐 사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우리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수입해 가지고서 뭐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우리나라에서 내수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파는 거 그거는 뭐 별 관계 없겠죠. 그리고 사실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파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팔아 가지고 사다가 만들어서 파는 건 안 되고 그거는 어차피 뭐 사올 때 비싸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외국으로 팔 수 있는 게 그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어차피 값이 달러 값이 비싸지면 그러면 또 뭐 수출의 양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리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주식이 오르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1475원을 터치할 만큼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조금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를 어쨌든 지금 뭐 모르겠어요. 당국에서 이제 개입을 뭐 한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개입을 해서 그것이 진정이 될지 아니면 그것이 불을 붙이는 것이 될지 그래서 1,500원이 넘어가면 1,600원, 1,700원으로 급속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진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진단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개인의 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뭐 나라도 나라고지만 여러분이 또 일단은 여러분의 돈을 잘 지키고 그야말로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